안녕하십니까. 미스터 과학 심층 영문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4강 접속사를 모르고 영어를 한다고 라는 제목으로 접속사에 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의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가 관계대명사에서 그 관계가 바로 접속사의 개념이다 이렇게 늘 설명들을 하죠. 예, 마찬가지로 이 접속사의 개념이라고 하면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스승과 제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 그러니까 선생님과 제자 간의 그 관계가 바로 이 두 사람의 사이를 연결을 시켜주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접속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나아가서 연결의 의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A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어리어드, 마침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마침표 하나에 문장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접속사가 없다면 이렇다, 이렇다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고 뭐 이렇다 아니면 만일 뭐뭐라면 이렇다 라는 식으로 이 두 개의 같은 성격의 것들 또는 뭐 문장 또는 동사 명사 이런 식으로 같은 성격의 것이 나란히 있을 경우에는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접속사 개념을 모르면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뭐 평행구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어법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접속사가 없으니까 준동사가 와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 개념을 모른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만일 접속사가 없다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준동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준동사. 자, 준동사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부정사나 분사나 동명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준동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 접속사와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어법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접속사가 없다면 딱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정사, 분사, 동명사.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문제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 분사죠. 그래서 분사를 모르면 이 고급 영어 좀 표현이 그런데 이 영어를 다 배웠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사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가 없다면 준동사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준동사에는 부정사, 분사, 동명사가 있는데 분사하고 부정사가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쓰이는 경우가 이제 동명사가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이 부정사, 분사, 동명사는 제가 조만간에 이 준동사에 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접속사의 종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그래서 if, 만일 뭐뭐라면 이런 의미가 있죠. when, 뭐뭐 할 때, 또 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whether, 그러면 뭐뭐이건 as, 그러면 뜻이 많죠. 이 as는 because 개념도 있고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뜻도 있고 when의 의미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또는 뭐뭐처럼
또는 뭐뭐 듯이, 예,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었는데 whether를 예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뒤에 이 whether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쓰이는 경우에서 예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문장을 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절을 딱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whether이라는 지금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온 데다가 컴마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독립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whether, 자, this is right or wrong 이렇게 되면 이것이 옳건 또는 그르던 간에 나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주절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whether, 이게 whether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일 때는 뭐뭐이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명사절로 해석을 할 때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뭐뭐이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whether or 꼭 or만 오는 건 아니죠. nor 이것도 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결 접속사. 가장 흔한 연결 접속사죠. 뭐 and, but, or, so, therefore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예에서 다른 그 접속사 설명을 할 때 같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위에 or가 있었네요. 요런 게 바로 이제 연결 접속사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형용사 또 형용사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동격의 접속사 설명하겠습니다. 자, 동격의 접속사 그러면 that 해놓고 제가 땡땡땡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사실 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우리가 뭐뭐 할 때 그럴 때 뭐 when을 갖다가 이것도 동격의 접속사로 보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방법 뭐 how 그러니까 의문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의문사들 예, 우리가 쓰는 그 의문사들을 자 이게 동격의 접속사로 또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의문사들 이런 의문사들은 이 의문사들은 뭐 의문 대명사나 의문 형용사나 의문 부사 이거로도 쓰일 수가 있고 또한 이게 복합관계 대명사 역할도 해요. 또 이게 예, 복합관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복합관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건 복합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의문사다. 또 동격의 접속사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학설이 많냐 하면 예, 가만히 보면 이런 역할도 하고, 또 가만히 보면 이런 역할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또 동격의 접속사 관점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중학생이나 이제 뭐, 고등학생 정도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이제 영어를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처럼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그 분석을 보면 학생 요즘 뭐 글쎄 방학 때고 크리스마스 이제 연휴도 지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지 하여튼 뭐 학생들이 그 보는 경우는 없고 거의 제가 보니까 분석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보시더라고요. 이 강의를. 예. 그래서 선생님들도 보신다는 그 생각에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얘 주어죠. 동사예요. 이 목적어예요. 뉴스입니다. 그런데 자, 이 뉴스가 어떤 뉴스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다는 뉴스입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된 쓰나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라는 뉴스죠. 그죠? 예. 이거를 목적격 보호로 볼 것이냐. 그러면 얘가 이렇다는 걸 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렇다는 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fact that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news that 이것도 되죠. 근데 보통 절은 물론 절로 써서 틀린 건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구로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로 하게 되면 that 이것을 이제 구로 받는 뭐 about이라든지 이런 걸 쓰겠죠. about 해놓고 또 hundreds of people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제 과거 완료를 썼어요. 여기는 과거고 그러면 이제 완료 동명사를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동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완료 동명사를 써야 되니까 뭐 having 그 다음에 being kille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죠. 그래서 about hundreds people having been killed in a tsunami in Indonesia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자 지금 일단은 이 접속사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that, if 그 다음에 whether. 제가 왜 if, whether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사절로 쓰이게 되면 이 if는 가정법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만일 뭐뭐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가정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이므로 뭐뭐인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whether는 마찬가지입니다. 뭐뭐인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아까 이 whether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일 때는 뭐뭐이건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만 명사절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일 경우에는 뭐뭐인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if하고 whether는 같은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 문제 보면 if whether 같다 이런 경우 있죠. 자 그러면 자 I 주어 wonder 동사. 자, 이게 왜 명사절이냐? 이게 목적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목적어는 품사가 명사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는 whether 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뭐뭐인지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명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에 올 수 없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요, will. 이거를 쓸 수 있죠. 명사절에서는. 근데 부사절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he'll marry me. 자, 그녀는 나와 결혼할지 나는 궁금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가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접속사의 종류에는 첫 번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다. 부사절을 첫 번째로 쓴 이유가 부사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 다음에 연결 접속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격의 접속사,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렇게 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